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인 김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인의 정민아입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저희 대표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저보다는 이제 팀장님이 훨씬 더 잘해주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 대표님 이 잘생긴 얼굴을 자주 보여주셔야죠. 부끄러우신가요? 좀 민망하네요. 네. 이번에 부동산 지인에서 새로운 앱을 출시했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 지인도 무료 사이트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앱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기에 사용자분들을 확보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원래 시장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이 새롭다라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됐죠. 이 앱을 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 대표님 정말 힘드셨죠? 저보다야 개발자들이 많이 고생했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개발자 중에 한 분이 원형 탈모가 오셨다고. 그렇죠. 일정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기획 쪽에서도 네네. 계속 이제 서비스나 기획안들이 이제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서 힘들었고 바빴습니다. 그 기획 이사님이 수영장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렇죠. 앰뷸런스에 실려가셨다고. 네. 기획하는 팀에서도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개발자는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대표님 너무 직원분들한테 너무 아.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잘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 앱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집을 사거나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그걸 중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걸 연결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 사려고 하는 분들을 이제 이분들이 직접 중개소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화를 해서 이 자기 물건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집을 사겠어 혹은 팔겠어 라는 의뢰를 올리게 되면 저는 이 의뢰들을 중개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전달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팔려고 하는 분들을 중개사분들한테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보겠다가 이 서비스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수수료나 이런 거는 없고, 네네. 그것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가요? 네네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거래 절벽이다. 네. 전국적으로 이랬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 앱이 출시가 되면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거래가 이제 예전처럼 활발하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거래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시장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면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세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서너 건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건 계약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중개사분들한테 저희가 이 의뢰인들의 의뢰를 모아가지고 전달해 드리면 확보하는 매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객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이 혜택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일부러 이 타이밍을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지인이 원래 그 시장을 분석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계속 지켜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13년도, 14년도 이제 지나오면서 거래가 이제 점점 더 늘었죠. 그걸 이제 우리 데이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오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거래가 이제 다시 줄어들고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은 거래가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시점이 오겠구나라고 보고,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유용한 서비스가 뭘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네. 분들한테도 팔기가 어렵잖아요. 네.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개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네. 생업이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렇게 그렇게 되겠네요. 예. 아,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지금 이 집 어때 어플에 그 동작하는 화면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 어플 이제 처음에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이 화면이 뜨게 돼요. 그러면은 위에 이제 이 집 어때 아파트 등록 현황이라고 나오게 되고 그 밑에 이제 매수 매도 추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받게 되는데 현재 이 영상 찍는 이 시점 현재에 집을 구하는 분들이 86분이 저 구하기에 의뢰를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팔겠다라고 내놓으신 분들이 223분이 이제 매물을 등록을 해놓으신 거죠. 집을 팔겠다. 확실히 내놓은 분이 많으시네. 아, 그렇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서울특별시는 현재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이 더 많아요라고 그러네요. 예, 매수가 많은지 매도가 많은지를 이제 저 그래프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럼 내가 잘 모르지만 네. 이것만 보면 지금 이 지역은 지역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이 지역은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요즘 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동네들이 있죠. 세종 한번 볼까요? 세종. 세종은 그 전세 거래는 잘 되고 있던데요. 네. 근데 이제 매매 자체는 오. 예, 살려고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예, 살려고 그러네요. 하시는 분들. 서울보다 더 심하네요.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은 저번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사겠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강원도. 예, 뭐 그랬는데 지금 요번 달 들어서는 강원도 한번 보실까요? 강원도 궁금해요. 좀 높네요. 빠졌죠. 세종보다는. 네, 세종보다는 높지만 제주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는 조금 더 높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부동산 지인에서 만든 앱이다 보니까 부동산 지인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를 네, 이곳에서 그냥 딱 단편적으로 바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런 거. 네네네. 심리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지역의 심리를. 네. 이것만 지인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이 지역의 현황을 바로 보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여기가 파는 사람이 많다, 타는 사람이 아. 많다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지인이란 저희 본래의 그러네요.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러는 것 이 같고요. 강점을 잘 살렸네요. 네네.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보시면 AI 추천이 1658건이 있어요. 그 AI 추천은 뭐냐면 내가 간단한 조건을 넣고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매물을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넣어보고 이 조건에서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그럼 나는 찾아보고. 대단지 신축 네네 뭐 그런 할 수 거죠. 있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넣고 이제 근처에 지하철이 있는지 학원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넣고 단지를 추천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럼 지금 저 수치는 추천한 매물에 대한 네, 그러니까 건수가 되는 건가? 매물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런 조건을 받아서 아파트 단지를 매칭해 본 숫자. 매칭해서 네. 전달한 숫자다. 네, 지금 이제 현재 사용자분들이 한 1,600 정도 저거를 해보신 거예요. 해보고 이제 내가 이런 아파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네. 그러면 나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네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구하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구하기 화면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뭔가 내가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뭐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원하는 지역도 선택하고 면적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필수 번호도 딱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게 네네 뭐 내가 신축을 원하면 수도 있고 뭐 초등학교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이제 간단하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아파트 단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이 되겠죠. 부산에서 내가 어떤 아파트 이름은 대충 알아요. 네, 대충 아는데 그렇죠. 이제 내가 뭐 서울을 가야 돼요.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애기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되고 근처에 학원은 많이 있는지 뭐 지하철역에서 거리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모르는 지역 갈 때는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제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정하시면 저희는 이제 구조가 매물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집을 구하는 사람이 쓰는 거가. 그럼요. 아파트를 정하고 내가 이 아파트에 몇 평을 찾아요라는 의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나의 의견을 부동산 소장님들이 보시고 나 이거 있으니 중개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그렇죠, 시점인 그렇죠. 네. 이게 구하는 분들이 뭐 아파트를 하나를 정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요 중에서 괜찮은 매물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지도로도 이걸 그리거든요. 제가 그 서울에서 강남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예, 뭐 아니면은 서초구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지역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역 정도는 선택을 하고 면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들을 넣어서 오. 네, 이런 조건들을 넣으면 그 지역에 이제 이런 지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나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회사나 이 인근에 가고 싶다. 네.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저 범위 안에 이제 어떤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매물을 보고 싶어요. 이런 의뢰를 넣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선호도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아파트를 그냥 정해서 내가 이 아파트 몇 평을 구해요.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하기의 이제 장점은 그거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기능들은 차적인 거고 실제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찾으실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잘 사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그러면 해드리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뭐 어떤 뭐 가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 지역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보겠지만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A라는 아파트에 뭐 34평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부동산 찾아가겠죠. 가죠. 예. 네. 부동산을 몇 군데나 가겠어요. 저는 한 3-4군. 네. 제가 많이 가라고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서너 군데밖에 안 가셨잖아요. 민망해요. 이 아니, 부동산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렇긴 하죠. 이 뒤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제 저는 그 지금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도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집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파트 단지에 가시면 단지 밑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네네. 천세대 기준으로 보통 한 10개 정도는 네. 있는데 그럼 10개를 다 가보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뭐 그렇죠. 힘들긴 한데 그 힘든 거가 몇 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일인 거예요. 네, 네. 네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걸 다 가보라고 하느냐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공부 안 하고 안 내놔도 되는 물건들은 그냥 들고 있어요. 좋은 거. 자기가 예, 자기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물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물건이라는 거는 결국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물건보다 가격이 좀 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럼 조건이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가격이 더 쌀 수도 있고 안에 뭐 뭔가 인테리어라든지 뭐가 굉장히 잘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물건이 좋으니까 소장님이 밖에 공개를 일단 안 해놓고 내가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개를 가면 그 중에 제가 이제 제 경우로 보자면 10개를 다 가면 보통 이제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물건들이 한 개, 두 개는 있더라. 대표님 몇 군데 가시나요? 가셨나요? 그러니까 가는 거를 저 어떻게 가느냐면 네. 처음 한 날에 이 10개를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가요. 이게 저도 잘 모르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소장님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몇 군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다른 가게 넘어가면 따라와요. 네. 예, 밖에서 그런 분도 보고 계세요. 계시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면 여기 갔다가 이 반대편 한 군데 갔다가 중간에 한 군데 갔다가 다음 날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가 이 시간대를 바꿔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거를 다 가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하는 분의 의뢰를 받아서 이 10군데에다가 다 뿌려주면 그러면 이분이 집을 사는데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리고 또 소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 중개가 네. 아니라. 이분이 집을 내가 구하겠어라는 매수 고객이 이제 이 소장님한테 발생을 하는 거죠. 집을 구하실 때 일단 우리 어플을 쓰지 않더라도 집을 지금 뭐 찾아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정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장님들이 우리 공동망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 올라오면 뭐 다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말씀하셔요. 예. 근데 실제로는 공동망이 안 올라오는 물건들은 항상 있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물건이 어떻게 이제 접수가 됐어요. 뭐 금매로 이민을 가야 된대요. 이민 가야 돼서 뭐 한 1, 2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싸.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가격도 싸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좀 더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소장님이 이 물건을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고를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이 공동망이 안 올리고 어쨌거나 내가 혼자서 이걸 처리해 보려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가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한 번은 찾아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어플을 꼭 쓰지 않으시더라도 집을 구할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면 저희 어플에 집을 구한다라는 의뢰를 등록을 하시고 많이 뿌려주세요. 신청하면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많이 뿌려서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러면 내가 집을 내놓는 사람이야.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내놓는 화면 잠깐 볼까요? 네.